지난 영상에서는 3가지 이유로 배당 성장주의 왕이었죠. SCHD보다 절세 방법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한국판 SCHD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일부 영상 내용을 빠르게 정리를 하고 오늘 남은 5가지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을 아직 보고 오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추천 영상을 보고 오시면 오늘의 내용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안녕하세요. 우한 짠테크TV 우짠입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저에게 항상 큰 힘이 되네요. 첫 번째였죠. 건강보험료 건보료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건보료가 우리한테 큰 문제였었는데요. 노후의 자유로운 생활을 방해하는데 가장 큰 벽이라 느껴졌습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 되면 부과되는 건보료는 일하지 않는 우리 노후에 큰 부담이었습니다. 우린 이 문제를 연금저축계좌에서 분리과세를 통해서 절세를 하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과세 이연이었습니다. 배당 투자는 내가 얼마나 장기로 유지하냐에 따라서 배당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그 금액을 재투자하게 되면 10년 후에는 기타 소득세를 제외하고도 SCHD에서 받는 배당금을 우리는 넘어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세액공제 혜택이었습니다. SCHD를 투자하면서 세액공제를 우리는 받지 못하게 되죠. 한국판 SCHD는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최대 148만 5천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세액공제를 받은 돈을 다시 재투자하게 된다면 받는 배당금뿐 아니라 총 자산도 SCHD를 빠르게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다시 남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종합금융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금융소득 즉 배당과 이자로 2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우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구간별로 추가의 세금을 또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종합금융과세 앞선 건보료에 비해서는 조금은 완화되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7,650만원의 배당, 이자 소득까지는 추가의 세금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간 배당이 7,650만원이 된다고 하면 23년 과세표상에서 24%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때 공제금액 또한 있죠. 바로 576만원을 제외하고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7,650만원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5,65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 24%에서 공제금액 576만원을 제외하고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은 806만 4천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배당금을 받았을 때 원천 징수된 세금을 제외하고 우리의 통장에 입금이 되죠. 우리는 이미 5,650만원에서 소득세 1.4%를 제외하고 배당금을 받습니다. 즉 806만 4천원을 제외하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인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7,650만원의 배당까지는 종합금융과세 대상자가 아니지만은 추가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금저축계좌에서 분리과세를 이용하게 되면은 건보료와 종합금융과세를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절세와 탈세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죠. 절세 또한 하나의 투자이면서 앞으로 더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도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양도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배당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SCHD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노후의 인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양도세의 세금을 보면 미국의 직접 투자의 경우 수익의 250만원을 제외한 22%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계좌에서는 과세이연이라서 팔아도 연금계좌 안에만 있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즉, SCHD는 장기 투자했을 때 주식 종목의 변경이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15년간 600만원씩 매년 SCHD와 한국판 SCHD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55세가 되었을 때 배당금은 대략 13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이걸로는 노후 준비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해요. 저는 이때 연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매년 1200만원씩 월 100만원과 배당금 130만원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때 연금소득세는 최대 5.5%입니다. 하지만 미국 직접 투자는 어떨까요? 양도세가 22%나 됩니다. 연금계좌처럼 12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면 22%의 양도세를 별도로 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우리는 노후의 인출 전력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양도세 22% 때문에 부분 인출이 어렵다는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목돈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도 할 수 있고요. 내 집 마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목돈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연금계좌는 연간 한도가 1,800만원까지예요. 1,800만원은 다시 세액공제를 받은 900만원과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900만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 900만원을 인출할 때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인출할 때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면 미국에 직접 투자했던 SCHD나 다른 ETF는 어떨까요? 원금만 따로 인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출을 하게 되면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를 내야 가능합니다. 물론 연금계좌에서 900만원 이상 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앞선 이유로 직접 투자보다는 연금계좌에서 조금 더 투자액을 늘려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연금저축계좌에서 한국판 SCHD에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죠. 예를 들어 1,800만원씩 10년간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사신 분들은 필요할 때마다 9천만원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세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점도 정말 무시 못할 장점 중에 하나예요. 저는 투자 금액을 늘려서 노후에 100만원씩 세금에 구애받지 않고 꺼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배당금 130만원, 개인연금 100만원, 세액공제 받지 않는 금액 100만원 이렇게 330만원을 받아서 노후를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출 순서에 관련해서는 다시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환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끔 환율이 1,400원이 오게 되면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1,300원 중반만 돼도 매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비쌀 때 산 SCHD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환율이 안정화됐었을 때 SCHD 주가만큼 올랐던 수익률은 환율만큼 다시 하락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환율이 높을 땐 해지형에 투자를 하는 전략을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한국판 SCHD에는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해지형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환율이 내렸을 때 해지형 ETF의 주가를 보면 환율과 관계없이 추종하는 지수의 주가와 같이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SCHD는 환율이 높을 때 투자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환율이 낮아졌을 때 주가가 올랐어도 정작 나의 수익률은 환율만큼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노출, 환해지형 전략을 연금저축 계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환율이 높을 땐 환해지형을, 환율이 낮을 땐 환노출형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율이 오르거나 낮아지게 되면 서로의 상품을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자세한 내용은 예전 영상 링크 또는 상단 추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직접 투자는 환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도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8번째입니다. 바로 강제 장기 투자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살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러면 사람 마음이 자연스럽게 초심을 잃게 되더라고요. 주식 수익률이 저는 30%만 넘어가도 막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거를 막 사게 돼요. 갑자기 사고 싶은 것도 많아지게 되고 비싼 외식도 너무나 하고 싶어지게 돼요. 돈도 많이 벌었는데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식에서 번 돈이나 쓴 돈이나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에게는 남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특히 이게 30만원, 5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하는 순간 받았던 혜택을 포함해서 기타 소득세까지 다 내셔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반강제적으로 장기 투자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난 후에 그건 다시 저에게 큰 장점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10년간 한 달에 34만원씩, 그리고 최근 2년간은 50만원씩 넣었던 투자 자금이 지금은 약 6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 없다고 주변에서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그게 티끌 모아 태산이 되었습니다. 가끔 사회초년생이 어떻게 34만원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십니다. 그리고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저축을 할 수 있느냐는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의 첫 월급 통장을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240만원에서 250만원을 한 달에 받았었네요. 12년 전 이야기긴 하지만 이때도 절대로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지극한 평범한 직장이었었고요. 타지에 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숙소 비용까지 추가로 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요, 먼저 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보내고 남은 금액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사회초년생들은 꼭 필수로 해야 하는 재테크가 개인연금저축이라 생각합니다. 한 주라도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사는 순간 그게 여러분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SCHD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 8가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한국판 SCHD도 좋고 S&P 500이나 나스닥 100도 괜찮습니다. 졸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문맹의 삶은 어렵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의 어려움이다. 오랜만에 2부에 걸쳐서 영상을 만들어보고 저 또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의 이야기 중 괜찮은 내용만 쏙쏙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새로운 전략으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응원과 댓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부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